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협업툴 플로우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마드라스 체크 대표의 이학준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뭐 좋은 분들이 많은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는데요. 저희는 그 이야기 플러스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업무에 협업 툴을 도입하고 어떻게 재택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활용 사례 및 또 다양한 통계와 재미있는 트렌드들까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목은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협업 툴 도입 200% 성공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트렌드부터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마 카톡 같은 단톡방 사용량이 훨씬 늦었을 것 같아요. 다들 집에서 이제 메신저로 일을 하니까요. 근데 만족하고 계셨나요? 우리가 이제 카톡을 하면서 업무 일정 관리도 잘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프로필 같은 사진들이 우리 직장 동료나 상사들에게 노출되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는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 만료가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행 상태가 트래킹되지 않아서 아마 관리자분들은 되게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보고를 제때제때 해주면 좋은데 보고를 제때제때 잘 안 해주는 직원들이 있고, 또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좀 중간 과정들을 잘 소통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카톡을 회사에서는 몰래 좀 눈치라도 보면서 했지 지금은 대놓고 해야 되는 시대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일을 할 때의 사생활과 또 이제 업무의 공간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업무의 집중도까지 많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회사에서 주고받은 다양한 산출물들, 정보 자산들, 파일들이 잘 차곡차곡 정리되어서 후배들에게 잘 전달이 되거나 공유가 되거나 아니면 다음 후임자가 들어왔을 때 그 업무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개인용 메신저 같은 데서 휘발되어 버리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아마 불편하시고 회사의 경쟁력까지도 연결되어서 약화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에서는 이런 인프라 같은 것들이 잘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들이 더 심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협업 툴을 창업을 하게 된 5년 전에 창업을 하게 된 이유가 이메일이 불편해서였어요. 뭐 코로나 시대 이런 걸 예측해서 뭐 저희가 미리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팀 단위로 협업을 하다 보면은 리플라이, 뭐 포워딩 이런 메일을 많이 주고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A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B 주제에 답장 왔다가 또 C 주제에 대한 답장이 왔다가 다시 A 주제에 대한 뭐 포워딩 메일이 오고 이러다 보면은 A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좀 연속적으로 히스토리를 잘 파악하고 싶은데 파악이 안 되는 문제들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B 프로젝트를 내가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팀으로 뭔가 업무가 이관되었을 때 이걸 묶어서 뭔가 보내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불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 시대에 또는 집에서 일할 수 있는 PC와 디바이스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어떤 업무 환경에서 잘할 수 있는 툴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협업 툴을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창업을 할 때 되게 큰 신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임직원들의 성장 기압이 결국에 회사의 성장이 되는 건데요. 임직원들이 성장하는 건 어떻게 하냐 봤을 때 제 경험상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자료들, 업무 과정들, 히스토리들, 문제 해결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고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처럼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메일 같은 걸 활용하시면은 좀 원활하게 공유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는 꼭 극복하고 싶었다라는 어떤 설립할 때에 정말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장은 일 처리 과정과 방법, 노하우들을 잘 전달하고 공유해서 히스토리를 잘 남겨서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뭐 비대면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하게 되긴 했지만은 이미 시대에는 많이 변해오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조직이 변했죠. 옛날에는 전통적인 조직도 중심의 하이라키 방식의 조직도 중심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오늘 이런 행사를 하나 주관하는데도 아마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와 또 여러 가지 촬영팀들, 다양한 외주 아웃소싱 협력체들, 프리랜서들과 협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프로젝트 단위의 아메바 조직 같은 셀 단위의 조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케팅팀은 외주 파트너사들, 대행사들과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세대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대들이 요즘 밀레니얼 세대라고 많이 말씀도 하시잖아요. 밀레니얼 세대 20대 중반부터 요즘 들어오는 30대 중후반까지의 젊은 세대들인데요. 뭐 워라밸도 많이 요구를 하기도 하고 상사들이 일을 시켰을 때 그냥 뭐 하라면 하라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한 방식대로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어떤 일을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독립적인 성향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들과 이 기성세대들 40대 50대 임원분들 또는 중간관리자들이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갈등들을 좀 잘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좀 세대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정책 및 문화도 그에 맞춰서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큰 화두가 주 52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부랴부랴 인사팀이 어떻게 재택근무 주 52시간 대책을 세울 건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소프트웨어나 IT 역량 강화를 통해서 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 생산성을 올리는 데에 좀 많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변화의 속도가 비즈니스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전혀 경쟁할 것 같지 않은 어떤 업종들끼리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또 단어가 2, 3년 전에 굉장히 화두가 되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저는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업종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카카오 같은 메신저 회사가 어느 순간 택시 회사들과 경쟁하고 있고 에어비앤비 최근에 상장을 했죠. 엄청난 기업 가치로 상장을 했는데 이런 에어비앤비라는 숙박 업체가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부동산 자산 하나도 없어요. 소프트웨어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들 최근에 로봇도 인수하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가 어디랑 경쟁하냐? 구글, 애플 이런 데들과 경쟁을 할 거고요. 테슬라도 이제 전기 자동차를 내세우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뭐 자동차 제조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하는 도구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으로 이제 입사할 때 2000년대 말 2010년도로 돌입할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폰이 처음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었고 업무를 지금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까지 하는 어떤 환경이 되었죠. 플로우 전체 사용자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봤더니 접속자의 80%가 PC로 접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50% 정도는 모바일로 접속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PC와 모바일 반면에 전 깜짝 놀란 데이터는 그럼 20%는 정말 온리 모바일로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오면서 사실 스마트워크란 단어도 굉장히 식상한 단어예요. 그리고 리모트워크, 그리고 비대면 원격 근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 한 10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변화를 기업들이 많이 두려워했죠. 그리고 잘 바꾸지 않았다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터지면서 기업들이 부랴부랴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강제 재택근무, 강제 원격근무에 돌입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제가 리서치를 봤더니 글로벌 어떤 리서치 기관을 봤더니 2021년도 말까지 직장인의 25%에서 30%는 일주일간 며칠씩은 계속 유연근무 방식으로 재택근무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리포트를 내놨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매니저급 또는 임원분들에게 재택근무에 대한 어떤 인식 조사를 했을 때에 과거 전통적인 관리자는 아직까지도 업무 결과보다는 여전히 출퇴근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관리자가 결국 실질적인 어떤 퍼포먼스 관리라든지 업무적인 관리보다도 베이비시팅 같은 어린아이 관리하듯이 직원들을 관리하는 개념의 이런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택근무를 경험해본 일부 관리자들은 이것을 오히려 재택근무를 장려하게끔 되었고 사실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경험을 해보면서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협업 툴 같은 걸 활용하시면서 협업력 생산성 저하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사그러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저하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출퇴근, 요즘 우리가 말하는 지옥철을 경험한다고 하죠. 지옥철을 경험하고 가족들과 떨어지고 그리고 직장 내에 방해거리가 제거되면서 방해거리라고 하면 보기 싫은 사람 얼굴 보고 이런 것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저하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리포트 결과 나오고 있어요. 재택근무로 인해서 50%에서 60%의 불필요한 사무실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사무실 쓰는데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고 직원들이 몇 명만 나와서 일하는 거 보면은 그냥 뭐 사무실에 내 자리 없애고 그냥 출근하는 사람만 그때그때 자리 앉아가지고 일하는 거 하면 이 사무실 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을 하면서 절반 이상 유지되면서 인당 한화로 한 1,2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노동자 기준으로 전체 산정을 했을 때에는 약 33조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비대면으로 하면서 발생을 하고 절감할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운전을 하시면서 심지어 75%는 운전을 안 하게 되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절감이 돼서 지구 온난화를 절감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리포트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리서치를 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80% 정도, 한 10명 중 8명 정도는 최소 일주일에 한 며칠 정도는 재택근무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또 정부 공공기관이나 정부 근로자들은 12%는 좀 반대를 한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35% 정도는 내가 풀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로 이직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 희망률보다 오히려 적절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대 5% 정도는 직장인들의 3분의 1 정도가 재택근무를 하면은 5% 정도 임금을 깎아서라도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한 4분의 1 정도는 임금 삭감을 10%까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5분의 1, 한 20% 정도는 내 급여를 10%까지 깎더라도 재택근무를 하게 해준다라면 10% 정도 월급을 깎겠다라는 정도의 좀 그 정도만큼 재택근무를 희망한다라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방식도 보시면은 비대면 근무 빈도가 항상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한 50% 이상 됐다가 한 가을쯤 되면서 낮아지긴 했는데, 이 리포트를 보면 저는 이제 느꼈던 게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면역력, 약간 좀 그런 내성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제 좀 피로감, 또 재택근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피로감도 생기면서 그냥 회사 가서 일하는 게 좋겠다라는 좀 이런 반대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근무 추이가 봤을 때에는 3월 달에 비해서 9월 달에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하거나 유연 근무를 하시는 인원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라는 트렌드가 있어서 아까 전체적인 리포트 결과 봤을 때 재택근무나 유연 근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급부로는 이거에 대한 좀 피로감을 또 호소하시는 또 얘기들도 있어서 좀 우리가 다방면으로 좀 생각해볼, 균형감 있게 재택근무만이 또 답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오레이즈 회사에 나와서만 일하는 것도 답이 아니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에 대한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용자 회원들에게 조사했더니 재택근무를 하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툴을 물어봤더니 메신저나 업무관리형 같은 협업 툴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셨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개인용 카톡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줌이나 아까 앞서 발표하셨던 MS의 팀즈 같은 화상회의 솔루션을 이용하셔서 이런 또 재택근무의 원격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의 스마트 워크 실험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아주 좀 많이 카테고리별로 좀 관점들이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준들이.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9 to 6라는 것들이 있었고, 이제 근로계약서에 항상 그런 거 들어가잖아요. 근로계약서에 9 to 6, 아침 출근은 9시고 퇴근은 6시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점심시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퍼포먼스 중심, 그러니까 근무 시간보다 업무 결과가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인재상 또한 바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인재상들이 과거에는 성실하고 출퇴근 잘하고, 우리 신입사원이니까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와서 아침에 책상 정리 딱 하고 앉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재의 덕목이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스스로 일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누군가 관리하지 않더라도 정말 알아서 일을 하고 보고하고 하는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자율성들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선호하는 복지사항도 과거에는 멋진 사무실과 카페테리아,
그리고 오피스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온라인 근무 환경을 얼마나 잘 지원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런 복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고용 형태 또한 과거에는 부서별로 직급별로 어떤 TO를 만들고 그 TO 안에서 공채라든지 특채 같은 어떤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채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직원뿐만 아니라 약간 그 일시성으로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지거나 외주 협력사들, 프리랜서들과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마케팅 팀도 마케팅 상주 직원은 2명밖에 없는데 외주 아웃소싱 업체들 또는 프리랜서 마케팅 도와주시는 분들을 좀 채용해가지고 저희가 아주 속도감 있게 일을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 평가 또한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인사 잘하고 술자리에서 잘 끼어서 잘 어울리고 놀고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사실 과거에 비해서 공정성이 더 개입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업무 퍼포먼스, 산출물들, 만들어내는 업무 결과물들, 빠른 시일 내에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해내는지에 대한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코로나19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진 않았다. 다만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대면 원격 근무를 도입하기 위한 3가지 좀 스텝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근무 형태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내부적으로 합의하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택근무 대표이사님 주도하에 임원분들과 실무자들과 같이 모아서 재택근무를 전 직원이 다 할 필요도 사실 없잖아요. 그 중에서 시급하게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부서와 그러지 못한 부서를 잘 분리하고 직무별로도 재택근무를 해도 되는 직무, 또 재택근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직무를 잘 분리해서 범위를 잘 선정하고 여러 가지 장애 요인 및 극복 방안을 두 번째로 점검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저는 대표님들 재택근무 고민하시면은 무조건 오늘부터 재택근무해서 회사 출근하지 마라고 하실 필요 없다. 부서와 직무에 따라서 잘 산정하셔가지고 필요한 부서 범위를 잘 선정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시면은 그다음에 IT 환경 구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 ERP들, 자금 증빙 솔루션들, 금태관리 솔루션들 같은 거 알아보실 거고요. 영업팀에서는 세일스포스 같은 툴들, CRM 솔루션 같은 것들 활용하셔가지고 재택근무에서 온라인 원격 근무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보안팀에서는 이런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VPN 또는 또 VDI, DRM 같은 솔루션들을 도입하셔서 문서 암호화라든지 이런 것들 잘 준비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팀 마케팅 자동화 툴, 그리고 디자인팀은 또 디자인 협업 툴 같은 것들 많이 이용하시고 있고요. 서비스팀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CTI 서비스라든지 콜센터 솔루션들을 이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협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직무와 다양한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엮여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통합된 물줄기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나의 채널에서 소통하고 일할 수 있는 메신저 기능, 화상회의 솔루션은 근본적인 솔루션이라서 요거는 꼭 도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업에 과거에는 이제 이런 IT 솔루션을 잘 도입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경쟁력 정도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어떤 문제로 도입됐고, 저희도 그걸 체감을 하는 게 코로나 이전에는 플로우라는 협업 툴을 도입하실 때 IT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가 최우선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유통이면 유통 ERP, 그리고 금융회사면은 금융회사에 대한 어떤 인프라라든지 핀테크 관련된 IT 차세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최우선이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시대가 도입되면서 IT 부서에서 저희를 찾아주실 때 예산이 정말 잡혀 있고 지금 당장 시급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 보니까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원격 근무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람과 조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성과관리, 인사평가의 기준이 바뀌는 것 같고요. 가용 가능한 인재 풀들이 지금 회사 출근 가능한 출근 조직도에 포함된 직원들뿐만 아니라 아까 같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이제 거부감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온라인 협업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조직이 정말 강한 조직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단합 대회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온라인에서 뭉쳐서 협업하고 화상이 잘 하고 서로 소통한 것들 잘 업무 공간에다 올려놓고 공유하고 빠르게 피드백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온라인 협업 툴이라든지 IT 인프라 환경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10% 미만 정도가 중소기업들, 뭐 전통적인 제조 유통 기업으로 갈수록 좀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런 이제 극복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협업 툴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이렇게 도입을 안 하시는가 봤더니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루션 잠깐만 좀 소개하고 넘어가야지 이따가 제가 또 구체적인 사례 소개할 때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솔루션 소개 많이 안 하고 조금만 할게요.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한 1,500개 정도, 누적으로는 무료로 사용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15만 개 기업까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 사례로는 뭐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같은 데가 전사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뭐 DB금융투자 같은 금융사들, 그리고 BGF나 이랜드 같은 유통회사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보안회사들, 제조회사들, 다양한 업종과 규모 회사들이 저희 솔루션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레퍼런스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솔루션 소개 영상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개인용 메일과 메신저로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협업 툴 사용에 매번 실패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로 통하는 플로우를 알아볼까요? 플로우는 프로젝트별로 그룹을 생성해서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우리 직원은 물론 외부 파트너 초대가 가능해서 다른 메신저를 쓸 필요가 없죠. 플로우는 타임라인 방식의 게시물로 구성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글과 파일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담당자와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어서 누락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요청, 진행, 피드백, 완료, 보류 등 업무 5단계를 통해 진행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플로우. 미팅 등 주요 일정을 공유하며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여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한 내용들은 아주 잘 정리되어 보기도 편리합니다.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등록한 일정들은 캘린더를 통해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업무 5단계를 통해 진행 상황은 물론 우선순위까지 한눈에. 직관적인 리포트로 업무 파악이 훨씬 쉬워지겠는걸요. 업로드한 파일을 영구 보관하는 플로우는 이렇게 쉽게 지난 파일을 열람할 수 있어요. PC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여기에 빠르게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메신저 기능까지 협업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한 곳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담은 플로우. 소중한 아이디어, 대외비 문서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데이터 암호화는 물론 강력한 보안 기술을 가진 플로우. 안심하고 협업하세요. 쉬운 사용 방법 덕분에 임직원 누구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협업. 플로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런 플로우 어때요? 플로우. 네. 저희는 이제 밴드 스타일의 프로젝트 협업에다가 카톡 스타일의 메신저가 결합되어 있는 솔루션이고요. 솔루션에 대한 상세 소개는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필요하신 소개 자료라든지 뭐 방문 PT나 아니면 화상으로 좀 영업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신 분은 저희 그 홈페이지 통해서 도입 문의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차별점 5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자면 저희 솔루션은 직관적인 사용법으로서 누구나 임직원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카톡이나 밴드 정도 써보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관리, 업무 관리 등의 기능들이 한 곳에 잘 포함되어 있고요.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파트너들과도 유기적으로 링크 초대를 통해서 방에 들어오게끔 해서 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스형, 그러니까 임대형뿐만 아니라 사내 구축형까지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 그룹웨어, ERP들과도 유기적으로 연동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재택근무를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가끔 물어보세요. 그럼 너네 회사 어떻게 재택근무했어라고 물어보면은 시간 타임 테이블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아침 10시에 저희는 이제 출근 인증하는 방이 있어요. 그 방에다가 일정을 등록을 누가 해놓으면은 댓글로 출근 인증을 합니다. 뭐 사진 같은 거 딱 찍어가지고 모니터에 시간 표시되게 해가지고 출근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직원들에게 왜 하냐면은 출근을 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오늘 근무도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끼리 좀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출근한 다음에 오늘까지 내가 해야 될 업무가 어떤 게 있지? 내가 이번 주까지 챙겨야 되는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업무 리포트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업무들은 또 타 팀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은 템플릿 형태로 담당자 지정하고 마감일 지정해서 명확하게 업무를 요청하고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채팅으로 우리끼리 소통을 하면서 파일도 주고받고 의견도 주고받고 하면서 비대면 근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화상회의 같은 것들이 또 얼굴 보면서 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글이나 채팅으로만 하다 보면은 오해도 발생을 하기도 하고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잘 안 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저희가 점심 먹고 나서 조금 졸릴 때쯤 잠 깨기 위해서 화상회의 한 번씩 합니다. 화상회의를 한번 하면서 서로 화면도 공유하고 자료 같은 거 화면도 공유하고 얼굴도 보면서 뭐 잘 살아있는지 생존 확인도 한 번씩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업무 처리한 것들을 댓글로 남기면서 산출물들을 중간중간, 완성본을 항상 저희는 공유하는 습관이 아니고요. 중간중간 좀 공유를 해요. 네, 중간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퇴근할 때에는 내가 오늘 해야 될 업무 중에서 혹시 누락한 건 없는지 체크해 나가면서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비단 비대면뿐만 아니라 대면 업무에서도 저희가 리서치 한번 기간 봤더니 실은 직장 동료 베스트 5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확하지 않게 두루뭉술하게 업무를 지시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뭐 김대리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사실 자료 없이 그냥 입으로만, 사실 2번과 연결되는데 입으로만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선순위 없이도 내가 이미 일을 한 10개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툭툭 또 던져주고 이러니까 뭐 되게 싫어하는 어떤 탑5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플로우 통해서 극복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첫 번째로는 저희가 메신저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 안 하고요. 상대방의 업무 지시 또는 하달,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꼭 업무로 등록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담당자 지정하고 마감일 정확하게 요청하고 우선순위 찍어가지고 업무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잘 근거도 남게 되고요. 저 요청 상태가 완료로 찍으면은 자동으로 상대방한테 알림이 가면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자료까지 피드백 주고 받는 거죠. 사실은 뭐 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중간중간에 자료 만들 때 찾았었던 어떤 통계 자료들, 링크들 이런 것도 공유하면서 중간중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우선순위도 잘 파악해서 이제 이번 주에 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 주까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있으면은 이번 주까지 꼭 해야 되는 업무 한 3개만 골라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자들이 이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채팅을 통해서 계속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인수인계 할 때는 명확하게 그 방에 초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방에 초대하면은 과거에 주고받았었던 파일부터 업무 히스토리가 다 쌓여 있고 스크롤만 내리면은 업무의 현황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이제 5년 동안 사업하면서 2,000여 개 고객을 직접 만났어요. PT도 하면서. 그랬더니 고객들이 협업도 좋고 정말 도입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가장 고민이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직원이 진짜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들, 예산이 있나 없나, 그리고 보안은 안전한가, 그리고 우리 회사 시스템에 이미 구리베어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메신저도 있는데 약간 중복되는 거 아니야? 또는 플로우가 정말 제일 좋은 거 맞아? 라는 이제 걱정부터 한 5가지 질문이 있었었는데, 이거를 좀 이제 한마디로 딱 키워드를 표현하자면은 두려움과 부담감이셨던 것 같아요. 회사에 직원 100명이든 10명이든 1000명이든 키맨 누군가가 이걸 총대 메고 도입을 하잖아요. 그분이 되게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두려움과 부담감은 뭐냐면은, 내가 회사 전 직원이 매일 사용하는 협업 툴을 도입을 추진했는데 투자 대비 직원이 잘 활용을 못하고 이미 시스템이 이런 거 있는데 왜 도입해서 우리를 귀찮게 하고 하냐, 욕도 할 것 같고, 이 제품이 정말 내가 잘 선택한 게 맞는지 결과를 책임지는 것도 두렵다라는 게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점인데, 그런 것들을 잘
그걸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저희는 굉장히 심플하게 쉽게 되어 있고 CX팀이 키맨만 정해주시면은 저희가 그분을 잡고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켜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구독 방식의 서비스다 보니까 뭐 한 달, 두 달 쓰시다가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해지하시면 돼요. 해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체험 기간을 다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한 달, 두 달 테스트 해보시면서 우리 회사에 잘 맞는지 검토해보시고 도입해보시면은 아까 그 같은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게 일한 하루, 플로우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퇴근. 대표님, 우리 회사도 플로우 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학준 대표님의 아주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아주 열심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지금 얼굴이 빨갛게 추운데 이제 따뜻한 데 네. 들어가서 물 좀 드시고 저희가 네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 영상 보내주신 보고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이 플로우라고 하는 것들이 이 언택트 시대에 특히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요즘 회사에 정말 네. 꼭 필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 직접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리더의 입장이니까 리더들의 인식이나 직원들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저한테 이제 뭐 와서 중간중간에 대면으로 보고도 잘 하고 성실하게 출근도 하고 이런 직원들이 되게 이뻐 보였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은 직원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으로 중간중간 공유도 잘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퍼포먼스 완료를 잘 찍는 친구들, 네, 퍼포먼스를 잘 내는 친구들이 훨씬 더 이제 좋은 평가도 주게 되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현재 대표님의 그 회사에서는 전 직원이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 심각한 단계 때는 전 직원이 도입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괜찮을 때에는 이제 단계에 따라서 뭐 2단계 이렇게 내려가면은 저희가 이제 팀별로 한 3분의 1만 남겨놓고 3분의 2는 재택근무 해라. 그리고 팀별로 스케줄링 해가지고 최소 인원만 남겨두고 재택근무를 하자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좀 재택근무를 안 했던 기업들도 이제는 해야 되는 정말 시기가 왔다는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재택근무가 없다가 처음으로 이 재택근무를 시작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좀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의해야 될 것보다는 조금 그냥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뭐 재택근무를 무조건 전 직원 다 해야 되고 어떻게 강제적으로 뭐 그럴 필요 없이 일단은 좀 리더분들이 모이셔서 어떤 팀과 어떤 직무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가 있고 어떤 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리스트업 해보고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씩 시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솔루션 같은 경우에 시중에 뭐 저희 솔루션도 그렇지만 타사의 좋은 화상회의 공짜 솔루션도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좀 극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에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실무자급 키맨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는 게 그 사람이 이제 이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다양한 솔루션도 소개하고 할 수 있는 좀 키맨이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좀 두루뭉술하게 항상 이렇게 뭐 하자라고 막 되다가 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오늘 사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네. 시간 때문에 네. 조금 마지막에 빠르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더 네네. 추가하고 싶은 말씀 혹은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방금 얘기한 얘기였는데 마지막 멘트가 또 있어서 아무쪼록 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온라인 재택근무에 대해서 너무 뭐 이제 정말 IT 기업만 하는 또는 앞서가는 기업들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잘 나가는 기업들만 하는 그런 전유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작은 것부터 좀 실행해 보시면서 내부적 규칙 잘 만드셔서 해보시고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드라스 체크 플로우의 이학준 대표님의 강연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